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우리 방위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한미 간 조선 협력이 확대되면서 이번엔 군함 중심의 해양 방산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내 최대 해양 방위 산업 전시회가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최신 무인 군함들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배창학 기자, 이번 전시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는 뭡니까? 이번 전시의 핵심은 바로 무인함입니다. 저는 지금 국제해양방위산업전시회 마덱스 2025가 개막한 부산 백스코에 나와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해양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습니다. 30개국에서 온 2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는데 올해 관전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군함의 무인함입니다. 우리 해군이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구축한 만큼 국내외 기업들도 미래 해전을 주도할 무인함과 관련 탑재 체계를 내세웠습니다. 군함도 본격적인 무인화 시대에 접어든 것 같은데 이 군함에도 인공지능이 탑재되는 겁니까? 네, 국내 무인 군함 시장이 열리자 해외 인공지능, 즉 AI 기업들도 잇따라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해양은 전평시 구분 없이 급변하는 환경인 만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AI가 핵심입니다. 지난번 한국경제TV가 단독 보도한 미국의 방산 유니콘 기업 쉴드 AI의 공동 창업자 브랜든 챙 CEO도 방한했습니다. 브랜든 챙은 전 시장을 방문해 K방산 업체 수장들과 연쇄 회동 중입니다. 특히 오후에는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드론, 로봇, 함정 등의 협업을 골자로 한 업무 협약식도 체결했습니다. 브랜든 챙 쉴드 AI CEO의 한국경제TV 단독 인터뷰를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It's really great to see the Korean Defense Industrial Base lean into autonomy. Our objective is to support the heck out of their autonomy development efforts with our HiveMind Enterprise product.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이 무인 군함들을 선보였는데 각사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 겁니까? 일단 내수와 수출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기 위해 기업들도 동맹을 활발히 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함정 플랫폼 기업인 HD 현대중공업과 체계 기업인 LIG 넥스원은 마덱스 사상 처음으로 통합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양사는 플랫폼과 체계라는 각사의 역량을 결합한 만큼 차세대 함정 신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사업은 LIG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독자 개발해서 함정을 건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시장을 선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에 대한 강점을 가진 현대중공업과 서로 간의 부족한 부분을 윈윈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상의 콤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HD 현대중공업은 육해공 전 영역에서 무인 전력을 지휘하는 무인 항공모함을 비롯한 신형함 4척을, LIG 넥스원은 적의 탐지와 추적을 피할 수 있는 무인정 해검 X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21대) 대선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각 당 대선 후보들은 막판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 대선 공약을 지키는데 21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 기획재정부 분리도 공식화했습니다. 국회 대선 취재팀 연결합니다. 유호성 기자, 이재명 후보가 오늘 주식 투자자들을 향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적극적인 주가 부양 의지도 밝혔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ETF에 직접 투자한 주식 계좌를 공개했습니다. 1,400만 개인 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선 건데요. 18년째 코스피 지수가 3,000대를 넘지 못하자 미국 시장으로 떠난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제는 한국 주식 시장에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 PBR 기준으로 우리가 0.9 정도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나라는 대개 한 3.4, 한국이 한 2 정도를 넘는 모양이던데 다른 저개발 국가보다도 못한 거예요. 허 기준도 보면 최소 상당히 여력이 많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러면서 하도 많이 탈출을 해가지고 다 돌아오게 해야죠.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와
전자주총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또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이익 환원 강화와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제재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도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 공약들 다 지키려면 210조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죠. 네, 오늘 이재명 후보는 주식 투자자들과 만남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공약집에 담긴 247개 공약을 실천하려면 5년 동안 210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올해 기준 78조 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 제도를 조정해 일부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부 조직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수술을 예고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 기능을 받아올 예정입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 에너지 정책과 기후 정책을 독립시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는 구상도 나왔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등을 돌고 있는데 전통적인 보수층 막판 결집에 나선 모습입니다. 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남 창원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국가산단 조성을 통한 외국 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지방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놨는데요. 발언 들어보시죠. 우리가 국가산단을 더 만들어야 돼요. 50년, 100년 계약해서 빌려주면 그 사람들 공장하면 되잖아요. 창원이나 우리 경상남도든지 국가산단을 많이 만들어서 땅값은 걱정 없이 거의 무료로 드려야 돼요. 외국의 좋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오도록 하는데 이어 부산 유세 현장에서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가덕도 신공항 완공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을 서울과 맞먹는 메가시티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1분기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해외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서학개미 덕분입니다. 지난 분기 미국 증시는 큰 폭의 조정을 받았었죠. 그런데도 서학개미들 팔기보단 사기를 선택한 모습입니다. 1분기 중 증권 투자 잔액은 175억 달러 늘었는데요. 미국 증시 조정으로 평가액은 줄었지만 해외 주식 투자 자체가 더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작년 말 우리나라의 대외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순대외 금융자산이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죠. 올해도 1조 달러대는 유지됐지만 5분기 만의 감소세입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순대외 금융자산이 이처럼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식지 않을 것 같던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이 5월 들어선 좀 달라진 분위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도 줄곧 순매수 행진을 이어오던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5월 들어서만 약 12억 달러, 우리 돈 1조 6,500억 원 가까이를 팔아치운 건데요. 미국 주식 순매도세는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1,370원대로 떨어진 환율에 환차손 우려까지 겹치며 서둘러 미국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1,300원 초반대까지 바라보는 환율 전망에 서학개미 매도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봅니다. 환율 하락의 하반기까지 해외 주식 투자가 정체될 수 있다는 건데요. 미국 주식에서 손을 뗀 국내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와 함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학개미는 팔고 동학개미는 사는 이 한미 증시 간 머니 부부가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 국채를 준비 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에 들어올 경우 글로벌 채권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증권부 정재홍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올해 들어서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채권을 참 많이 샀는데 이 변동성은 여전히 좀 큰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전문가들 시장에서는 그 미국 채권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우려를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순매수세는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채 이제 10년물과 30년물 금리가 각각 4.4% 그리고 4.9% 후반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에 따라서 치솟았던 금리가 현재 심리적 저항선이 10년물의 경우 4.5%와 30년물은 5%대를 좀 밑돌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한국 애탁결제원 통계를 조금 보실 텐데요. 이달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채권 순매수세가 12억 9,146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돈 약 1조 8천억 원 가량을 순매수했는데 네. 올해 순매수제 최대치라고 볼 수 있었던 지난 2월 금액을 벌써 5월이 다 가지 않았지만 뛰어넘은 것입니다. 네. 이제 국채금리 상승이 곧 이제 채권 가격 하락을 말하기 때문에 향후 미국 채금리 하락을 기대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유럽연합의 관세 유예 조치가 주식시장에서는 좀 환호를 했지만 채권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큽니다. 애초에 이제 미국 채금리 급등이 재정 이슈에서 좀 비롯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오버슈팅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단 투자자 시각에서는 이제 30년물의 50% 전후 금리 때는 좀 이례적인 상황인 것이 맞습니다. 하반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저가 매수를 좀 부추기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이 안전자산의 대명사였던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 예전 같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미국 채권 수요를 끌어올릴 좀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이슈가 한창 되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도화하는 이른바 지니어스 액트가 지금 다음 달 초에 이제 미국 상원을 최종 통과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이란 이제 미국 국채나 달러 등 특정 자산의 가치가 연동되게 설계하는 이제 가상 자산을 말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 지니어스 액트는 가상 자산과 준비 자산의 1대1 유지 의무뿐만 아니라 미국 동전과 화폐, 중앙은행 예치금 그리고 잔여 만기 93일 이내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국 국채,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까지 준비 자산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가상 자산을 제대로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그런 법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준비 자산 연동이 되기 때문에 미국채 수요도 증가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네. 그간 이제 가상 자산을 달러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제시돼 왔었는데 이게 좀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조와 다르게 이제 미국이 가상 자산을 법제화하면서 오히려 이제 달러 패권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해석이 네. 됩니다. 실제 이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양분하는 테더, USDT와 USDC 좀 우리도 익숙한 이름이 좀 네. 됐죠. 미 국채를 1,260억 달러 가량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지난해 일본과 중국의 미국채 매도량 1,110억 달러 정도를 이제 웃도는 수치입니다. 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전체 시가총액이 한 2,300억 달러 수준인데 낙관적인 전망에 따르면 이번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될 시에 해당 규모가 2에서 3조 달러에 다다를 전망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 재무부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미국채 수요를 최대 2조 달러 가량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자리를 잡으면 미국은 이 달러 패권도 지키고 안정적으로 이 국채 수요도 만들 수 있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 기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은 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이 일본과 유럽연합보다 좀 늦은 겁니다. 일본은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 자산을 이제 기존의 현금과 은행 예금에서 만기 3개월 내 일본 국채와 미국채로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유럽연합은 이미 2022년에 세계 최초 이제 가상자산 기본법에 이제 합의를 한 바 있는데요. 이제 지난해부터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이 말은 곧 제도화를 했다는 것이죠. 네. 점점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논의가 시작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확실한 건 가상자산의 법제화가 글로벌 트렌드가 됐다는 것이고요. 이미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자산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 국채에 대한 영향력도 더 이상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봤는데요. 이 지니어스 액트 통과 시에 미국채 이제 특히 이제 초단기 채물의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좀 진단했습니다. 이런 영향력은 점차 장기채에 대한 수요에도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좀 진단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1,000만 명의 표심을 잡기 위한 양당 대선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을 비교한 겁니다. 두 후보 모두 큰 방향에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측 모두 현물 ETF 도입에 대해선 공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를 청년자산 형성의 기회로 봤고 김 후보는 이에 더해서 국민연금과 KIC 등 공공기관의 투자자까지 허용해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을 제시했습니다. 법제화 방향도 유사합니다. 이 후보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과 STO와 NFT 등 신종 자산에 대한 제도 정비를, 김 후보는 디지털자산 육성기본법 제정을 통해 시장 제도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두 후보 모두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는 동의하지만 방향이 달랐는데요. 이 후보는 1:1 지급준비금 담보 모델을 통해 안정성 확보를 강조한 반면 김 후보는 규율 체계 도입만 언급하며 구체적 설계나 리스크 대응 방안은 빠졌습니다. 1:1 거래소, 1거래소 1은행 제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김 후보는 폐지를 약속했지만 이 후보는 자금 세탁과 시장 집중 우려를 이유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투자자 보호 정책 역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후보는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과 거래 수수료 인하를 통해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을 강조했는데요. 김 후보는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주요 공약은 닮았지만 실제 적용 방안에선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선교통 후 입주를 외쳤던 3기 신도시의 핵심 교통망 구축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입주한 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교통이 여전히 불편한 2기 신도시 위례의 악몽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첫 입주가 시작된 2기 신도시 위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정부가 약속했던 지하철 개통은 고사하고 버스 노선까지 여전히 교통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외딴섬이라는 말이 들 정도로 대책이 10년이 넘도록 주민들한테 심지어는 분담금까지 받고서 아직도 착공이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빨간 버스 같은 경기버스 같은 거는 뭐 30분에 한 대 이렇게 있으니까 17년이 흘러가고 있지만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고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에는 민자 사업을 지금 해지한 상태인데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행정소송을 지금 진행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선교통 후 입주 원칙을 내세웠던 3기 신도시들도 위례와 같은 길을 걷게 된다는 점입니다. LH에 따르면 하남 교산지구를 통과하는 송파 하남선은 개통이 4년 늦어지면서 입주보다 최소 3년이 지나야 운행을 시작합니다.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지구 역시 모두 첫 입주가 시작된 지 3, 4년이 지나야 교통망이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3기 신도시 청약자들은 교통시설 비용이 포함된 분양가를 내고도 한동안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 달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에 따라 다시 노선이 바뀌고 착공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초기 계획 입주 시기하고 맞춰서 선교통체계가 완공된다는 거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어떻게 하면은 그 갭을 좀 신속하게 메꿀 수 있느냐인데 굉장히 어렵죠. 지금도 계속 선거가 지속됨으로써 풀 수 없는 난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죠. 이번 대선에서 4기 신도시 공약까지 등장한 가운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동반된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우리 술 소주가 필리핀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소주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이제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지효 기자가 필리핀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동네 슈퍼. 현지 서민이 주로 찾는 이곳에는 한국에 없는 종류의 소주까지 팔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최저임금은 일평균 16,000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병당 2,000원 하는 소주를 찾는 현지인이 적지 않습니다. Our customer in Pure Gold is middle consumer, age 21 to 32 years old, usually female. They take flavor, then after that, they take original soju. 필리핀 부촌에 위치한 대형 마트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네, 이곳은 필리핀의 코스트코라고 불리는 필리핀 최대 창고형 멤버십 체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로 소주가 한쪽 면 매대를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커다란 쇼핑카트에는 진로 소주가 몇 병씩 실려 있습니다.
매대 근처에는 소주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시음 행사도 열립니다. In the Philippines, the trend Sangyup Grill, yeah, that's the first time we tried soju. 한국 드라마에서 본 소주의 삼겹살을 따라하면서 소주를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삼겹살을 파는 식당에는 테이블마다 소주가 있습니다. 한국인 못지않게 소주잔에 능숙하게 술을 따르기도 합니다. 필리핀은 하이트 진로의 현지화 전략이 가장 잘 먹힌 시장입니다. 필리핀은 전 세계 14위에 달하는 인구수 1억여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이 거대한 내수 시장을 진로 대중화의 거점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지난 2019년 필리핀 법인을 설립한 뒤 한인 중심에서 지역 채널로 유통망을 넓혔습니다. The supermarkets, the grocery had to create their own space for it. 하이트 진로는 필리핀에서의 성공 경험을 토대로 동남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진로 대중화를 이루겠다는 포부입니다. 글로벌 주류 시장에서도 한류를 등에 업고 참이슬 진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소주 수출 5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여러 기업도 한번 알아보고 싶고 이제 곧 취업할 나이도 되니까 좋은데 취업하고 싶어서. 꿈이 개발자다 보니까 보안 쪽도 있고 아니면 생성형 GPT, 막 AI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좀 더 어떤 쪽으로 가야 할지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진로에 조금 더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서 우리 학생들을 더 많이 채용하고 더 많은 성공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